오늘 저는 서울 왕십리에 나왔습니다. 한양대와도 인접한 이곳에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곳을 알아보니 별점도 너무 좋고 리뷰도 너무 좋아서 의심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보통 블로그에 좋은 리뷰만 많으면 광고나 체험단이던데, 그래서 회사랑이 이곳이 정말 판초밥집 중에서 괜찮은 곳인지 직접 맛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럼 회사랑과 함께 음식을 보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스위트품입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찍는 사람인데 거기 구석 자리에서 제 돈 내고 그냥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서 리뷰하는 영상 혹시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조용하다 보니까 시끄럽게만 안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세요. 지금 저는 왕십리에서 정말 유명한 스시 도쿠라는 캐주얼 초밥집에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피해서 보통은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있는 시간대에 왔는데, 근데 여기는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없어서 저는 한 3시쯤에 왔습니다. 근데 엄청 조용하네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진심 세트라는 걸 주문했거든요. 이곳은 크게 단품과 세트가 있는데요. 어떤 거를 할지 고민하다가 여쭤보니 이곳은 세트 메뉴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과 튀김, 면, 간장새우, 연어조림이 포함된 인당 18,900원짜리 진심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구성이라 많이 찾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첫 번째로 먹을 건 매생이죽이에요. 매생이 향 조금 나고 조금 퍼진 죽?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죽은 아닌 것 같아. 죽을 오래 끓이면 쌀이 퍼져서 올라오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깔끔하지 않고 끝맛이 텁텁한 게 엄청 맛있는 죽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쏘쏘한 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 때 우동이 나오고 여름에는 이렇게 냉모밀이 나오는데요. 식사하기 전에 나오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단품이 아니고 세트를 주문하면 음식이 한 번에 세팅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운 초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빨리 식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안 짜서 좋다. 냉모밀은 짠맛보단 단맛이 많고 약간 감칠맛? 가다랑어포의 감칠맛?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냉모밀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제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던 건 짠맛이 많이 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첫입에 웃음이 지어질 부드러운 단맛과 살짝의 간, 감칠맛, 김의 향이 기분 좋았던 냉모밀이었습니다. 절대 대단한 맛이 아닌 보편적이지만 짜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친절하고 좀 서비스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희 테이블은 아닌데 다른 테이블이 서비스 받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도 촬영 시작 전에 서비스로 추가 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물회입니다. 물회 같은 경우는 잘게 썰은 양배추랑 흰살 생선이 들어갔는데 지느러미 살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회가 짜잘하게 안 들어있고 이렇게 크게 들어있으니까 먹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장 보편적인 물의 육수 맛이었습니다. 신맛 강하고 단맛도 어느 정도 있고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보다는 대중적인 입맛에 맞춘 음식을 내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세트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격이 비싸긴 해요. 제일 저렴한 게 19,000원. 초밥 구성만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여기 나오는 이런 사이드들이 생각보다 알차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곳의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딴 데에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앞에 나온 죽, 냉모밀, 물회 모두 먹어본 맛이고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맛은 기본을 하고 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초밥에 다양한 구성으로 푸짐함을 전해주는 게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거는 연어 조림. 네, 연어 서더를 이렇게 간장에다가 조린 것 같은데요. 맛을 볼게요. 야, 이거 맛있다. 아, 근데 재밌는 게 뼈가 없다? 보통은 이렇게 서덜 먹으면은 우리가 이제 갈비 쪽 그리고 서덜 자체가 회를 뜨고 남는 그런 부위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뼈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뼈가 없는 게 특징이네. 물론 모든 서들에 뼈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회로 쓰기 까다로운 부위를 서돌로 취급하다 보니 뼈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일이 뼈를 손질로 조리해주고 세심함에 괜히 기분 좋아지는 연어 조림이었습니다. 그냥 기름진 연어 살코기를 달큰한 간장에다가 짜지 않게 졸인 느낌이에요. 안 비리고 맛있다. 밥 반찬으로 나와도 괜찮겠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간장새우. 간장새우는 지금 19,000원짜리 세트 기준으로 인당 2마리씩 나오는데 꼬리 쪽 자르고 머리 잘라서 이렇게 먹기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먹기 쉽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왜냐면 손을 대야 되니까요. 한번 요령껏 잘 먹어볼게요. 그냥 녹진하고 달큰하고 간장맛 조금 있고 막 간장새우가 대단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소스와 나쁘지 않은 그런 간장새우 느낌. 앞에 다른 음식처럼 그냥 먹어본 맛이며 나쁘지 않은 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볍게 초밥 몇 가지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초밥 같은 경우는 불을 닿지 않는 초밥 나오고요. 철판에다가 불로 살짝 구운 초밥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긴 재밌는 게 붓이 있는데 이 초밥 자체의 밥이 부드러워서 집었을 때 쉽게 부셔진다고 해요. 그래서 붓으로 간장을 바르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런 스타일이 이런 판초밥집에서 꽤나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초밥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 보여요. 그냥 화로초밥이 조금 두툼하게 썰려 있다는 거, 길고 그리고 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문가가 만든 느낌은 안 들어요. 조금 울퉁불퉁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 자, 첫 번째로 한번 연어 맛을 볼게요. 길다 진짜. 회는 두툼하고 길어서 입에 넣었을 때 입안이 그냥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어 자체의 맛은 여기선 곤부지매라고 해서 다시마 절임을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시마의 연한 단맛이 살짝 느껴지고 그냥 특별하게 연어 자체의 향 크게 느껴지지 않는 회가 많은 부드러운 연어 초밥을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웃은 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양이 너무 많아서 놀라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회 맛만 느껴졌던 초밥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어. 괜찮다. 아까 전에 연어를 먹을 때에는 그냥 연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회맛밖에 안 느껴졌어요. 근데 이 광어랑 같이 먹었을 때에는 이 초밥이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어는 숙성이 정말 잘 되어 입에 넣었을 때 두툼한 두께임에도 부드럽게 녹고 깔끔한 담백함이 좋았습니다. 이곳을 초밥 맛집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아마 이 광어 초밥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슷한 가격대의 판초밥집에서 먹은 광어 중 손에 꼽힐 정도로 맛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한번 맛을 볼게요. 확실히 이런 곳의 초밥은 그렇게 밥이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밥은 새콤하고 달짝지근한 간을 더해준 정도였고요. 그냥 이 두툼한 회를 즐기는 초밥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방금 먹은 방어초밥은 붉은살 생선 특유의 약간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조금 올라오는 초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을 만한 정도였다 생각하고요. 흰살 생선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입에 좀 맞지 않는 초밥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어의 비린맛이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도산 광어처럼 큰 횟감 위주로 쓰고 저렴한 점성어 대신 다른 화로를 취급하고 그 외에 단품 구성 또한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네 판초밥집들과는 다른 강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계란. 과일 맛이 많이 나네. 후르츠 칵테일을 갈아가지고 계란말이 할 때 넣어서 맛을 낸 느낌? 계란초밥은 그냥 달달해요. 감칠맛이 많이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초밥에 올라가는 계란스러운데 과일의 단맛.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설탕에 절인 과일 단맛이 그냥 느껴졌습니다. 막 달아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독특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라고 봐요. 그 외의 초밥은 새우, 소라, 구운 연어, 구운 황새치, 소고기였으며 그냥 한 번쯤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막 특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새우랑 소라는 시제품이고 연어와 황새치는 불에다 기름에 느끼함이 올라오는데 새콤한 소스로 느끼함을 잡아주는 센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튀김은 부드럽기보다는 살짝 딱딱했습니다. 느끼함과 고소함이 공존한 그냥 무난한 새우튀김과 고구마 튀김이었습니다. 음식이 많이 나오고 다 먹고 배는 충분히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세트의 경우 모든 음식이 순서를 크게 따지지 않고 한 번에 나와서 불로 구운 초밥을 먼저 먹지 않으면 식는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8,900원이라는 가격치고 초밥 구성은 부실했다고 보지만 여러 음식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취향에 따라 가성비 여부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많은 음식을 내주고 양질의 횟감을 두툼하게 썰어주고 다시마 숙성 및 계란에 과일을 섞는 등 추가적인 맛을 내는데 신경쓰고 초밥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곳이 인기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처에 계시는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초밥으로 나쁘지 않은 식사를 하고 배 채우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또 간다면 그건 광어초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판초밥집에서 그만한 퀄리티의 광어초밥은 쉽게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